여러분, 올해 뷰티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셨죠? 제가 이제 뷰티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지만 이제 뷰티 브랜드 디렉터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업계 관계자분들 통해서 조금 더 소식을 더 빨리 듣기도 하고, 제가 원체 또 이런 거 찾아보고 트렌드 파악하고 이런 걸 워낙 즐기는 편이다 보니까 각종 매거진 채널들도 팔로우 해놓고 열심히 챙겨보는 편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에 왜 패션 콘텐츠들 봐도 올해는 이게 뜰 것 같아요, 이게 좀 유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정리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뷰티 버전으로 해가지고 뭐 메이크업 트렌드부터 스킨케어 트렌드까지 싹 다 한 영상에 담아보면서, 여기서 끝이 또 아니죠. 그냥 단순히 트렌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트렌드에 맞춰서 발빠르게 나온,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 중에서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추천템까지 같이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트렌드는 메이크업 관련된 트렌드인데요. 바로 모카무스 메이크업입니다. 이 팬톤에서 나오는 올해의 컬러를 패션 뷰티 업계는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기억나시죠, 여러분? 작년 컬러는 또 피치 퍼즈니까 각종 브랜드에서 뭐 물복숭아, 뭐 구운 복숭아, 별의별 복숭아 다 나왔거든요. 이렇듯이 팬톤에서 올해의 컬러를 딱 선정을 하면 그거에 맞는 신상 패션 뷰티템들이 짜르르 나오거든요. 모카무스라고 하면 되게 좀 대단하고 특별한 느낌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따뜻한 브라운 톤을 의미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또 요즘 색조 트렌드를 제가 싹 보니까 사실 브라운 톤 아이 메이크업 제품들은 기존에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음영 메이크업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또 블러셔나 립 포인트에다가 브라운 초코 한 방울을 탁 떨어뜨리는 게 좀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딱 들어가지고 초코 에디션 뭐 땡땡 무스 이런 식으로 제품들이 슬쩍슬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카무스 메이크업이 이 2025년 트렌드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렌드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 제품 추천도 좀 해볼 건데요. 아무래도 섀도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던 브라운 음영 메이크업에서 조금만 더 디테일 신경 써가지고 해주면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이 모카무스 메이크업에 맞춰서 꼭 이 팔레트를 사세요 이런 것보다는 블러셔나 립이 좀 더 재밌는 포인트여가지고 블러셔랑 립 추천을 조금 해볼게요.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작년쯤부터 해가지고 이 크림 블러셔, 젤리 블러셔 이런 조금 더 촉촉한 타입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예 리퀴드 타입도 되게 많이 나왔고, 그래서 올해도 계속 이어가지고 이 크림 블러셔 유행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걸그룹 분들 메이크업만 봐도 볼 부분을 조금 촉촉하게 계속 메이크업을 하시기도 하고, 요즘에는 보니까 블러셔는 조금 속광 느낌 나게 조금 촉촉한 크림치크로 해주고, 대신 립은 푸슬푸슬한 이런 매트 립으로 이렇게 포들포들해 보이는 이런 느낌으로 연출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른 블러셔가 이 크림 블러셔 두 개를 좀 섞어서 발라봤는데, 일단 요 삐아의 다우니 초코, 이것도 정말 예쁘거든요. 이게 뭔가 초코 이러면은 되게 엄할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막상 바르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이런 초코 베이지 톤이에요. 근데 전 여기에 색감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뒤져보다가 이 프레쉬한 블러셔 치키라는 컬러인데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발라줬더니 너무 딥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톤 다운된 느낌으로 이 늦은 메이크업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크는 이 느낌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립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로우 립 유행했다가 매트 립 유행했다가 글로우 립 유행했다가 매트 립 유행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인데, 이 글로우 립이 작년까지 너무 흥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 뷰티 콘텐츠 올리는 인플루언서들을 봐도 이제 다시 매트립이 슬슬 땡긴다 이런 워딩들도 많이 보이고, 실제로 저도 한동안 글로우립에 너무 빠져 살았었는데 요즘에는 매트립도 살짝 손이 좀 많이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립은 브랜드에서 매트립 제품들을 조금 더 예전보다 더 많이 옛날처럼 많이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그래서 매트립 제품 중에서 이제 또 모카무스스러운 느낌 제품 두 개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립에 바르고 있는 게 이 로지무스라는 컬러인데, 로지무스를 안쪽에다 포인트로 바르고 바깥쪽에는 요 무지개 미션의 레이어드라는 요 약간 톤 다운된 베이지 컬러 발라줬거든요. 이 조합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워터풀 버터 라인이 되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연출이 잘 돼가지고 이 로지무스 이 컬러도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맥의 오버 더 토프.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로지무스는 조금 더 데일리한 느낌이고 이 오버 더 토프는 조금 더 코덕분데, 나는 조금 이 모카무스의 정체성을 좀 더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안쪽에만 살짝 톡톡톡 바를게요. 안쪽에만 톡톡톡 발라도 존재감이 확 생기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포슬포슬한 이런 질감이어가지고 매트 립 좋아하시는 분들, 모카무스 립 찾으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웜톤이다 하시면은 이 모카무스 메이크업 꼭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트렌드는 스킨케어 트렌드 쪽으로 좀 넘어가 볼 건데요. 제 직업 자체가 이 업계에서 이 소비자분들의 반응이나 피드백들을 진짜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업계여서 그런지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점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소비자분들이 이 제품을 보는 눈 자체가 정말 많이 높아졌어요. 브랜드에서도 이 소비자분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눈높이를 맞춰서 점점점 더 고효능의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게 확 느껴졌거든요. 특히 작년부터 더. 작년에 이 스킨케어 트렌드로 확 바람이 분 게 바로 이 스피큐. 이 스피큐 제품들 아시죠, 여러분? 뭐 100, 300, 몇백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나와가지고 따끔따끔한 그런 느낌으로 쓰는 바로 스피큐 제품. 이 스피큐 제품이 대중적으로 크게 인기를 끌면서 이제 올해까지도 그 트렌드가 계속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도 워낙에 이제 뷰티 시딩 같은 것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니까 작년에 이제 대유행했던 그런 이제 스피큐 제품들도 몇 개 써보고 관심도 이제 슬슬 가고 있었는데 뭔가 그 느낌 아시죠? K뷰티 제품들은 워낙에 회전율이 너무너무 빠르고 뭐 좋은 제품이 있으면 더 디벨롭된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약간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뭔가 1세대로 나온 제품은 스피큐 앰플이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좀 찍먹만 조금 해보고 이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다양하게 많은 브랜드에서 나오겠는데 라는 느낌이 이제 딱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약간 찍먹하듯이 그런 식으로 써보다가 작년 한 10월쯤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2025년에 이제 새로 나오는 신상 스킨케어 제품이 있는데 테스트해볼 의향이 있냐고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물어봤던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세이퓨전시의 토닝 C 비타샷 앰플. 바로 이 제품인데 근데 이 제품 얘기 딱 듣자마자 느낌이 딱 왔죠. 내년에는 이 스킨케어 스피큐 대전이 열리겠구나. 아주 난리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처음에는 써보긴 써보겠지만 완전 적극적으로 이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게 이게 스피큐 제품인 와중에 순수 비타민C 앰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피큐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자극적인 사용감이 떠오르는데 거기에 비타민C까지 넣는다 하면은 이제 저는 또 너무 민감하고 진정 처돌이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솔직히 구미가 확 땡기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진짜 내 피부 예민한데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요. 근데 또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이 제품 테스트가 저희 직업의 숙명이기도 하고 또 세이퓨전시라는 브랜드 자체가 워낙에 이제 제품력이 좋기로 또 유명한 브랜드니까 일단은 한번 써보자 하고 써봤거든요. 근데 첫인상부터 완전 반전이었던 게 처음 쓸 때부터 약간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떨면서 썼는데 제가 생각했던 자극감보다 훨씬 덜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피부에 느껴지는 자극감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피부 노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릴 때는 안 보였던 그런 잡티나 기미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또 다행히도 제가 아직까지 막 기미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피부는 아니어가지고 뭔가 기미에 확실히 효과를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지만 이제 제가 초반에 회사에 이만큼 테스트 해볼게요 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기간보다 좀 더 길게 자꾸 테스트를 해보게 됐거든요. 근데 확실히 잡티랑 기미 개선 효과가 좋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고서 이제 찐으로 효과를 본 쪽이 어디였냐면 여드름 자국 쪽이었거든요. 전 이제 막 현재 진행되는 이런 트러블이 많이 나는 그런 피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나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트러블이 되게 크게 나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이 트러블이 크게 나고 나면은 자국이 진짜 오래가서 너무 고생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 받는 이 색소 침착돼가지고 아예 그 갈색으로 변해버린 그 자국 있죠. 그 자국에다가 얘를 딱 쓰니까 효과가 진짜 빨리 나타나더라고요. 아주 눈에 띄게 그 회복 시간이 확 빨라지고 아주 약간 자국 잡돌이 하는 그런 느낌으로 자국 잡돌이를 좀 확실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평소에 비타민 제품을 많이 선호하지는 않았던 이유가 이 비타민 제품 특유의 그 끈적거림이랑 피부 겁나 건조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극적인 제품 워낙에 많고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점점 나이도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미백 라인 약간 이런 라인 좀 더 추가를 좀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 완전 마음에 드는 제품을 딱 이렇게 고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제품은 끈적이는 타입도 아니고 부드러운 제형감인데 또 비타민 특유의 건조한 마무리감도 덜하고 오히려 촉촉한 편이어가지고 마음에 쏙 들어갔고 이거 진짜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품 별명도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아샤추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이 앰플 별명이 또 비샤추 앰플. 비타민 앰플에 스피큐샷 추가해가지고 비샤추. 이 비샤추 앰플 애칭도 너무 귀엽고 이 앰플이 보시면 여기 완전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잖아요. 이 순수 비타민C 15% 고함량에다가 스피큐 300샷까지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놓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제품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비타민C, 스피큐 이게 둘 다 좀 강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 스피큐는 효소를 통해서 21번이나 정제를 해가지고 완전
완전 미세 스피큘로 만들고 이 예민한 성분인 비타민 C 이 성분도 이 이중보호 메커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안정도랑 효능을 높이는 데 신경을 되게 많이 쓰셨다고 해요. 이 앰플에 스피큘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이 흡수 속도나 깊이 등을 도와주니까 이 비타민 C뿐만이 아니라 비샤초 앰플에 들어가 있는 다른 성분들도 아주 쏙쏙 잘 스며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진짜 놀라웠는데 이 눈에 보이는 잡티 기미뿐만이 아니라 무려 5년 이상 자리 잡은 이 악성 기미까지도 개선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기미, 잡티, 멜라닌까지 다 개선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조만간 제주도 잠깐 갈 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엄마 것까지 생겨서 가려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저처럼 예민한 피부를 갖고 있는 재롱이들도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이 비타민의 스피큘 뭔가 듣기만 해도 어마무시한 조합으로 되어 있지만서도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공법으로 자극을 최소화했대요. 그래서 그냥 피부도 아니고 이 민감 피부 대상으로 자극도 테스트까지 모두 완료한 제품이거든요. 다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트러블 자국이라는 게 트러블이 남긴 자국, 그 색소 침착되어 있는 그 갈색 자국 이런 자국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어제 짜고 나서 아직 다 아물지도 않은 그런 부위, 뭐 상처 부위 이런 데 바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는 진짜 비추입니다. 그런 부위만 피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은 저처럼 민감 피부분들이 사용하셔도 너무 괜찮을 정도로 진짜 아주 미세한 따끔함이고요. 저는 이 앰플로 인해서 뭐 붉어지거나 자극을 많이 느끼거나 이런 적은 진짜 없어요. 그래서 딱 우리 재롱이 분들 중에서 저랑 비슷한 예민 피부인데 미백 라인 하나 추가하고 싶었다 하는 재롱이들한테 완전 추천. 그리고 또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 게 뭔가 제품이 조금 특이한 편이다 보니까 아침에 사용해도 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아침, 저녁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이고 대신 아침에 써주실 때는 이 자외선 차단제를 꼭 같이 발라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녁에 바르는 걸 더 선호하기는 해요. 그리고 보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비타민 제품 특성상 산화로 인한 변색이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고온이나 직사광선은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좀 서늘한 곳 아니면 아예 냉장 보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기미 잡티 고민 있는 재롱이들 아니면 저처럼 이 색소 침착, 톤 케어하고 싶은 재롱이들은 요즘 트렌드 완전 싹 반영한 셀프전시 토닝시 비타샷 앰플 한번 들여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프로모션 안에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네이버 신상위급 프로모션이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네이버 신상위급 프로모션 기간에 이 비샤추 앰플 단품, 요거 단품 하나만 이렇게 구매를 하셔도 무려 41% 할인에다가 셀퓨전시의 기둥템, 요 레이저 선스크린 이거 너무너무 유명한 선스크린 아시죠? 이 선스크린 20ml 드리고요. 비샤추 앰플을 2개를 구매를 하시면은 이 선스크린 20ml짜리도 2개가 나가고 심지어 그 크림 봄품까지도 증정을 해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프로모션 내용은 더보기란에 추가를 해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끝없이 퍼주는 셀퓨전시 오늘 영상 댓글에다가 이 제품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시고서요. 이 더보기란에 제가 네이버 폼도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이 네이버 폼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이거를 무려 10분께 본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평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뷰티 트렌드는 맞춤형 파데입니다. 우리가 이제 퍼스널 컬러는 사실 유행한 지 너무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톤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다들 잘 알고 나는 웜톤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난 쿨톤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너무 잘 하고들 계신데 이렇게 사실 뷰티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뭐 패션 업계에서도 그렇고 이런 가구나 이런 리빙 쪽에서도 그렇고 이 퍼스널이라는 이 키워드가 점점 더 세분화되면서 각자 맞춤 제품을 쓰는 거를 점점 더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또 보면은 이 파운데이션 제품 같은 것들도 점점 더 톤이 진짜 이렇게까지 세분화돼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톤이 점점 더 세분화돼서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파운데이션 나올 때도 뭐 21호, 23호 아니면 막 비비크림도 한 호수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다면 요즘에는 한 7컬러 정도에서 진짜 많이 나오면 10컬러 아니면 진짜 막 글로벌 브랜드들은 막 40몇 컬러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봤던 이 파운데이션, 국내 파운데이션 브랜드들 중에서 이제 컬러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면서 좀 괜찮게 잘 뽑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에스쁘아의 비글로우 스틱 파운데이션. 저는 이거 22호 페탈 컬러가 제 피부톤이 괜찮더라고요. 22호 치고는 조금 밝게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컬러가 너무 예쁘게 뽑혔어요. 톤이 딱 이 정도 느낌으로 나왔는데 이제 톤보다는 톤은 각자 다 다른 거니까 색깔이 조금 예쁘게 뽑힌 점인 거. 스틱 파운데이션이 너무 건조한 느낌으로 발리지 않고 조금 촉촉하게 좀 잘 발리고 발림성이 되게 좋고 또 이 라인에 다른 거 뭐 스틱 쉐딩도 나오고 더 어두운 컬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비글로우의 스틱 파데 라인도 너무 괜찮고 꼭 이 비글로우의 스틱 파데가 아니더라도 이 컬러가 요즘에는 다들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또 본인이 원하는 베이스 취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써봤을 때 되게 괜찮다고 느꼈던 거는 에스쁘아의 비글로우 스틱 파운데이션 되게 컬러 다양하게 나오고 제품력도 괜찮아가지고 추천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음 트렌드는 또 다시 색조 트렌드로 좀 가볼 건데
건데 바로 싱글 섀도우 트렌드입니다. 요거는 사실 올리브영 랭킹만 보셔도 이제 다시 싱글 섀도우가 돌아오는구나 라는 게 바로 느껴지실 텐데, 솔직히 저랑 나이대 동년배인 우리 재롱이들, 우리 어렸을 때 솔직히 팔레트가 어디 있었어. 3CE 팔레트 이런 거 유행하기 전에는 솔직히 팔레트라고 해봤자 그냥 사구 팔레트, 되게 조그만한 이런 팔레트였고, 우리 때는 거의 다 싱글 섀도우 썼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퍼스널의 영향인 거지. 맞춤형 파데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다 만들어져 있는 팔레트 쓰기 싫다고, 내가 원하는 것만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이 팔레트 하나 가격보다 좀 더 비싸더라도 하나하나 조합했을 때 그래도 내 취향대로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점점 그 니즈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어렸을 때는 진짜 이 팔레트보다는 무조건 싱글 섀도우 파들이 많았는데, 요즘 다시 싱글 섀도우가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솔직히 저는 너무 반갑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미샤에서도 나오고, 뭐 롬앤에서도 나오고, 뭐 이번에는 컬러그램에서 나오고, 토니모리에서 나오고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예전 이 추억 버프도 좀 있고 미샤 거를 좋아합니다. 미샤가 싱글 섀도우가 정말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팔레트로 만들어져 나온 것 같이 보이시겠지만 사실상 제가 원하는 싱글 섀도우로만 조합을 해가지고 제가 애교살 팔레트를 만들어 본 거거든요. 제가 노베브에서 만들까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할 것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그냥 미샤 팔레트에서 그냥 제 취향대로 애교살 팔레트를 이렇게 DIY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다 했을 때 가격도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공룡기까지 다 해가지고 거의 한 2만 원 정도인 느낌? 근데 웬만한 팔레트들도 다 2만 원 넘고 뭐 3만 원, 4만 원의 팔레트들도 많으니까 팔레트에 여러 가지 컬러 있어봤자 내가 쓰는 것만 쓰고 안 쓰는 건 평생 안 쓸 텐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컬러만 딱 넣는 것도 좋다 싶어가지고 싱글 섀도우 유행이 되게 반갑기도 하고 더 다양한 브랜드에서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미샤의 이 조합 궁금하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레이스 쉬폰, 피오니 부케, 썸머 피즈, 포에버 피치 이렇게 4개 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인스타 릴스까지 광고 없이 진짜 이거 다 내돈내산인데 내돈내산으로 추천해서 만들 정도로 너무 만족하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미 올영 세일 추천템이었나? 다른 데서도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이 컬러 정도만 조금 더 발라보면은, 오늘 애교살은 모카무스 메이크업에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애교살을 더 바르긴 좀 어렵고, 이 컬러 중에서 이거 레이스 쉬폰 이 컬러 정말 예뻐요. 이렇게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처럼 넣기도 좋고 코끝에 이렇게 하이라이터 넣어주기도 너무 예뻐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하이라이터를 큰 거를 사도 사람들이 잘 못 쓰니까 섀도우인데 이제 하이라이터 같은 이런 거를 사가지고 끝까지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쓰기도 너무 괜찮고 싱글 섀도우 유행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뷰티 트렌드는 바로 뷰티 디바이스입니다. 이 디바이스 시장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업계 분들 만났을 때도 디바이스가 다 잡아먹을 것 같다 이런 말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아까 제가 두 번째 때 그 앰플 추천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비자분들이 기능성, 효능 이런 거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품을 좋은 거 쓰면서 그거에 또 궁합이 잘 맞는 디바이스까지 같이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디바이스가 대중적으로 더 많이 보급이 됐구나라고 느끼는 게, 뭔가 이런 화장품이나 이런 제품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친구들도 집에 디바이스 한두 개쯤 꼭 사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이거라도 좀 해야 관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뭔가 제가 한 5, 6년 전쯤에 저는 이제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막 메이크온 제품, 저는 그때 예전에 화장품을 팔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바이스에 조금 더 빨리 노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제가 막 그 메이크온에 팔았던 스킨 테라피였나? 그거를 막 쓰면서 막 이거 너무 좋다고 이랬을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뷰티 디바이스를 진짜 거의 많이 안 썼었고, 이 매장에 찾아오시는 고객님들도 완전 뷰티 고관여자이신 분들만 좀 관심을 갖고 다른 분들은 아직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느낌이었고, 뭐 기기라고 해봤자 이제 뭐 클렌징 제품들, 포레오 같은 이런 기기들 있죠. 클렌징 기기가 이제 막 뜨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한 1년 반, 2년 전쯤부터 이 메디큐브의 AGR 라인이 이제 쫙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얼굴 이렇게 윤곽해주는 그 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점점 더 센 것들, 막 진짜 막 100만 원 넘어가고 200만 원 넘어가고 이런 제품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1가구 1 디바이스는 무조건 이제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당장 저만 해도 제가 진짜 비싼 디바이스도 사봤는데 오히려 비싼 제품이 되게 잘 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초반에만 바짝 쓰고 그 이후로는 조금 많이 안 쓰게 됐고, 오히려 그냥 제 생각에는 이 비싼 디바이스를 쓰는 것보다는 이 정도 돈이면 피부과 관리가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비싼 막 1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디바이스들보다는 저는 진심으로 요즘까지도 가장 잘 쓰는 게 제가 아주 옛날 옛적에 광고했던 이 메디큐브 부스터 프로 이거거든요. 이 기초 바르고 나서 이 부스터 모드로 해가지고 롤링 해주면서 이제 기초 흡수 도와주는 이것도 좋아하고, 저는 이 모드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MC 모드인데 이 팔자주름 쪽이나 이마 쪽이나 약간 조금 볼륨감을 살려주고 싶은 그런 부위에 쓰기도 좋고 해가지고, 저는 또 효율을 되게 좋아하는, 효율 따지는 효율충이다 보니까 이 부스터 프로 되게 잘 쓰고 있고, 이게 나뉠 것 같아요. 조금 비싼 디바이스, 막 100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디바이스를 사서 난 진짜 부지런하고 난 진짜 피부과 가는 것보다 집에서 여러 번 진짜 횟수로 조져가지고 진짜 피부과 가는 것만큼 효과를 낼 거야 하는 이런 파가 있을 것 같고, 저같이 완전 피부과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데일리로 이제 막 쓰기 좋은 휘뚤마뚤 좀 적당한 가격대, 이제 뭐 한 30만 원 이제 전후 요 정도 가격대로 해가지고 막 쓰는 요 디바이스, 이렇게 조금 나뉘지 않을까. 이제 아예 더 비싼 제품들, 아예 더 저렴한 제품들, 이렇게 조금 나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디바이스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뷰티 업계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점점 더 팔기가 어려워질 것 같고, 점점 더 좋은 제품으로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메이크업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킨케어, 이제 결론적으로는 디바이스 내용까지 모두 다 뷰티 트렌드들 다뤄봤는데요. 우리 재롱이 분들한테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셀프전시 구독자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세요.